자, 10주차 1교시입니다. 지난주에 그 단순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단순 지지보. 이번 주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아무래도 숫자를 넣어서 해야 좀 현실감이 들겠죠. 해서 그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9주차 강의죠, 그죠? 9주차 강의부터 12주차까지 9, 10, 11, 12 4주죠, 그죠? 무조건 한 페이지로 일단 요약 필기를 하고 기말고사 곧 시험 볼 때 그 3회를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점 4점을 이제 부여할 계획입니다.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 낼 생각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이제 배제를 하고 시험은 이제 막 그냥 평이하게 좀 난이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낼 부분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주차에서는 그냥 한 페이지 그냥 작성하면 되고요. 이번 주 차부터는 어디를 필기해라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차 마지막 슬라이드 뭐 7대 3으로 집중 하중이 치우친 맨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거를 이제 한 페이지 그림도 그리고 그대로 필기해서 저희 제출하면 되는데 그 필기하는 게 사실은 공부예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산업기사 뭐 시험 본다든지 또는 졸업하고 또 편입하는 학생들도 소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서론 요 정도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단순 지지부의 정력학. 요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보라고 그랬죠. 정정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력학의 원리에서 그 반발력을 계산할 수 있고 모멘트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보를 정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력학의 원리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이 힘의 그 벡터 크기와 그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뭐 똔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보든 그다음에 질량이든 어떤 그 물건의 오브젝트에 가한 힘의 합이 0일 경우에 일단 그 물건이 그 지점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 조건 하나만 안 되고 그 물체에 가해지는 어떤 모멘트의 합을 합산을 해서 그 0이 돼야 회전도 금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의 합이 0이 된다. 똔똔이 됐다. 그럼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멘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벡터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모멘트를 죄다 합쳤을 때 0이다. 그럼 물체가 회전을 이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구 같으면은 이제 막 돌죠, 그죠? 이런 건 정력학이 아닙니다. 동력학이라고 하죠, 그죠? 뉴턴의 이의법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제 정력학만 해도 그 원리를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의 요령을 뽑아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나도 이걸 들었거든요. 그때도 물론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력학은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도 0이 돼야 움직이지 않고 회전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뭐 그냥 그렇게 듣고 뭐 시험도 보고 뭐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 볼 때 저기 카이스트라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 원리를 그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매년 그 조금씩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때 이제 그 판단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기계공학에서 재료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요령으로 일단 우리가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이 정역학의 기본 원칙 두 개, 그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씩 보게 되면은, 자, 하중이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죠?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P인데,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양쪽 지지대에서는 반발력이 있겠죠. 그죠? 반력. 반발력도 말이 기네. 세 글자니까. 반력. RA, RB가 있다는 거죠. 얘들은 당연히 위쪽으로 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P 더하기 RA 더하기 RB 다 합해서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일단 힘의 합은 이제 0인데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봐서 이것도 0이 돼야만 이게 이제 회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써놨죠. 그죠? 힘 곱하기 어떤 기준점을 자기가 잡으면 돼요.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힘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죠? 거기까지 이제 거리인데 수직한 거리예요. 수직한 거리.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빨간 걸 실어 써놨죠. 기준점에 가해지는 힘의 모멘트 값은 어떻게 된다? 힘 곱하기 고리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에서 모멘트 값을 계산해 보면 0이에요. 근데 힘이 아무리 크게 이제 작용을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 왼쪽 끝에 기준점을 잡았죠. 그죠? 자, 그러면 집중하중을 봅시다. 거기까지 거리가 2분의 L이죠. 2분의 L. 수직거리가. 그럼 2분의 L 곱하기 힘, P, 2분의 PL. 만큼의 모멘트인데, 방향이 내가 빨간 화살표 그려놨죠. 그죠?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 응? 시계 방향. 그죠? 요거를, 그, 모멘트가 기준점에 대비 그쪽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습니다. 마이너스. 그럼 뭐가 플러스냐? 자,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 반력 RB가 있죠. 그죠? 그럼 기준점에 대해서 거리가 L이네. L 곱하기 RB. 얘는 어떻게 돼? 그 옆에 화살표 있죠. 그죠?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반시계 방향인데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잡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기계공학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보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그 모멘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그렇게 정해 놨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 말해드린 그런 규칙,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헷갈리니까 우리 일반 기계공학 시험 본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모멘트 합을 계산하는데 오른쪽에 식이 있죠. 2번식. 시계 방향 모멘트가 마이너스 2분의 PL.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모멘트가 RBL이죠. 합해서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식에서 L이 양쪽에 L을 이제 떨어버리고 나면은 RB가 2분의 P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식을 1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RA가 2분의 P로 떨어지죠. 이게 지난번에 했던 그 정역학 문제의 해법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숫자를 넣어서 해볼게요. 숫자 넣어서 한다고 해서 뭐 난이도는 똑같죠. 그죠? 오히려 더 쉽죠. 자, 숫자를 넣어서 하는 이제 정역학 문제. 앞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중 P를 100kg 포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 체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들은 50kg 포스 뭐 그거보다 많겠죠. 남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체격이 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100kg 포스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 좀 빼야 됩니다.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빼는 거 뭐 그렇죠. 이제 체중 많이 나가면 축구 이런 건 힘들고 이 걷기를 많이 해야죠. 그다음에 차 몰지 말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고. 예. 자, 봅시다. 집중화정 P가 작용하는데 원래 L이 1m라는 얘기죠. 그죠? 그 중앙에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0.5m씩 예, 간격이 잡힙니다. 자, 반력을 이제 XY라고 합시다. 원래 XY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문제 풀 때 미지수를 항상 XY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RA, RB보다는 XY라고 하는 게 아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번씩 봅시다. XY 합에다가 P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눌러주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그죠? 다 합쳐서 0이 돼야 된다. 그게 일식입니다. 그 문자로 했을 때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멘트 계산인데 자, 기준점 어디에 잡느냐? 일단 왼쪽 끝에 잡아보자는 거죠. 요 다음 슬라이드에 가운데 기준점을 잡았을 때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반력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뭐 똑같은 문제, 그죠? 그래서 모멘트는 뭐 어디 저기 그 이 뭐 컴퓨터 밖에 화면 밖에 어디 잡아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라 하게 되면은 주로 뭐 그 그림 내에서 잡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 아니면은 힘이 작용하는 그 부위 뭐 이런 데를 많이 잡습니다. 자, 그 기준점에서 거기 X라는 반력이 작용하는데 이 점으로부터 이 반력까지 수직거리가 0이죠,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0은 이제 0이 됩니다. 그 모멘트 값이 안 나와요, 그 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력 P가 작용하는 데는 수직거리가 0.5m죠, 그죠? 기준점으로부터. 그럼 0.5 곱하기 100.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식에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0.5 곱하기 100인데 시계 방향이네요, 그죠? 기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잖아요, 그죠? 시계 방향. 그래서 앞에 이제 마이너스 0.5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반력 Y가 있죠, 그죠? 요거는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밀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모멘트의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제 1m니까 y 곱하기 1 해서 두 개를 합쳐서 0이 되겠죠, 그죠? 이식. 자, 이식을 풀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0 더하기 y는 0. y는 50이네. 그래서 y는 50kg 포스가 이제 계산이 되죠. 여기 3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1식에다가 이제 y 값 넣어주게 되면은 x 더하기 50 빼기 100은 0. 그러면 x가 50kg 포스 값이 나오죠, 그죠? 숫자를 넣으니까 좀 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한번 이제 넣어봤고, 그래서 이제 같은 문제를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이 0.5m, 0.5m를 좀 바꿔가지고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놨어요. 아, 그림만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은 그 왼쪽 길이를 이제 A 메타, 오른쪽 길이를 B 메타, 전체 길이 L은 A 플러스 B 뭐 이렇게 해놓고 그림만 그려놓고 답만 적어놨네. 그래서 이제 이 풀이를 그 대신 이제 A를 우리는 이제 0.7, B를 0.3 이렇게 두면은 7대 3이 되죠, 그죠? 해놓고 이제 숫자 계산하는 문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뤄보죠. 아, 조금 그 잘못 얘기했는데 그 하중작용점을 이제 7대 3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아래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모멘트 계산 기준점을 바꿔봤죠. 하중이 작용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0이 되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결과 알고 있죠? 반력 X는 이제 50kg 포스였고 반력 Y도 50kg 포스였습니다. 자, 위에 봅시다. 이제 1번씩. 자, 수직 하중이 이제 P는 100kg 포스인데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그죠? 자, 반력 X와 반력 Y는 다 윗방향으로 지금 그려놓고 실제로 윗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100은 0이다. 이게 일식입니다. 정직하게 1법칙. 모든 힘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단순 지지보가 이 누질림을 받으면서 꼼짝 않고 있죠. 회전하거나 그죠? 비틀거나 하는 게 없죠. 그죠? 그냥 변형만 좀 일어나겠죠. 탄성 변형. 자, 두 번째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간단하게 저기 요점만 따놨습니다. 지지대 빼버리고 이 가운데 집중 하중이 이제 100만큼 작용할 때 거기 빨간 점 그려놨죠. 그죠? 자, 이 기준으로 해서 이 반력들에 대한 이제 모멘트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길이값이 바뀌죠. 그죠? 그 지난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집중 하중까지 0.5m, 그 다음에 반력 Y까지는 그 수직 거리가 1m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가운데니까 이 반력 X까지 0.5m, 반력 Y까지 0.5m예요. 조금 달라졌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모멘트의 합을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반력 X에 의한 모멘트. 그 밑에 써놨습니다. 저런 식으로 딱 그 하설표로 힘을 가하면은 빨간 점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게 되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모멘트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값을 마이너스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힘이 X고 거리가 0.5m니까 0.5X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0.5X. 킬로그램 포스 메타. 뭐 힘하고 거리 곱했으니까.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중이 작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멘트 값이 계산해봐야 0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기준점으로부터 하중이 작용하는 그 하살표까지의 수직거리가 0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0이니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반력 Y 얘가 이제 빨간 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밀어주면은 그 옆에 그 반시계 방향 화살표가 나오겠죠. 그죠? 모멘트가 이거 플러스예요.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값은 그 거리 힘까지의 수직거리가 이제 0.5m니까 거기에다가 힘 y를 곱하면은 이제 0.5y 킬로그램 포스 메타 만큼의 모멘트가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오른쪽에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5 x 더하기 0.5 y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1식하고 2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이제 이 단순 지지보가 꼼짝 않고 회전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 탄성명은 이제 있겠죠. 예.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풀어보면은 자 마이너스 0.5x 더하기 0.5y는 0이다. 0.5로 나눠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0이다. 양쪽에 x 더하면은 y는 x다. y와 x 똑같다는 삼식이 나오죠. 그 삼식을 1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는 뭐야? x 더하기 x죠. 그죠? 그 2x 빼기 100은 0이다. 그럼 x는 뭐 50이네. x가 50kg 포스. y도 50kg 포스. 이게 기준점을 저 왼쪽 끝에 잡았을 때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같은 문제니까. 그죠? 자,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어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어디 뭐 저기 달나라에 잡아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결과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달나라는 너무 심했고 뭐 이태원에 잡아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재력학 문제 풀게 되면은 주로 많이 잡는 게 이제 아까 이 조점 아니면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 많이 잡아요. 그건 뭐 이제 그 문제풀이 하는 사람 그
마음이죠. 자, 결과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멘트 계산 기준점을 왼쪽 끝에서 중앙으로 이동해도 반력 계산 결과는 동일하였다. 예. 예, 이게 무슨 그 어디 고차원적인 뭐 수학 문제가 아니고 이 정lik학 문제인데 똑같잖아요. 결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유니크랍니다. 유니크. 우리가 어떤 방정식 2원 1차 지금 이제 2원 1차 1 방식인데 미시 두 개에 이제 식이 두 개죠. 그죠? 풀게 되면은 답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이 좀 바뀔 수는 있는데 결과는 이제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7대 3으로 치우친 단순 지지보 정력학 숫자 계산. 그래서 조금 바꿔봤어요. 이제 우리 책에서는 0.7m 대신 A, 0.3m 대신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P는 이제 그냥 문자 상수로 해서 P 그대로 주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숫자로 하는 것이 감 잡기가 좋죠. 자, 1번식은 똑같습니다. 100으로 눌러주고 반력 X, 반력 Y가 나오죠. 그죠? 근데 값은 이제 바뀌죠. 이제 가운데 눌러주면은 이제 50대 50인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비율이 좀 바뀌어요. 그건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 기준점을 잡고 거리를 얼마로 책정해 주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숫자 계산이죠. 자,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합니다. 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점에 빨간 동그라미 났죠. 기준점. 그 왼쪽 반력 X까지의 거리는 0.7m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반력까지의 거리는 0.3m가 되겠죠. 자, 반력 X는 모멘트 계산에서의 부호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잡아야죠. 그죠? 마이너스 0.7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력 y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멘트 값을 플러스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0.3y가 되겠죠. 자, 모멘트의 합을 계산 오른쪽에서 보면 이 식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0.7x 더하기 0.3y는 0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10분의 7, 10분의 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y를 계산해 보니까 자, 0.3y는 0.7x다. 그러면은 양쪽을 0.3으로 나누면 되겠네. y는 0.3분의 0.7x 이퀄 3분의 7x다. 예. 그러면 이 삼식을 일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x 더하기 3분의 7x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3분의 7x면 3분의 10x가 되겠네. 3분의 10x는 100이다. 그럼 뭐 x는 뭐겠어요? 이제 10 나눠주고 양쪽에 3을 곱하면은 x는 30kg 포스. 이걸 이제 넣게 되면 y는 70kg 포스가 나오죠. 7대 3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 과정을 치우치니까 반력은 이제 3대 7로 나왔죠. 이게 우리 책에 보면은 뭐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L분의 네? L분의 B L분의 B 곱하기 P 그 다음에 Y는 L분의 A 곱하기 P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죠. 뭐 같은 문제예요. 자, 모멘트 계산 기준점을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해도 반력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뭐 한 페이지에 딱 쓰기 좋죠. 그죠? 예. 한번 그대로 이제 필기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일반 기계공학 재료학 문제는 특징이 사지선다죠. 그죠? 그래서 그 처리하는 그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정익학 배웠으니까 조금 더 진행하면서 한번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에 필기할 것도 그 강의 진행하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걸 이제 베끼세요. 뭐 일단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베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그 문제를 여러 번 저 슬라이드를 되풀이했는데 방법이 똑같죠, 그죠? 예. 이거는 뭐 어디 그 뭡니까 외국 사람한테 강의를 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정립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영어를 하나, 중국에서 저기 중국말 하나, 예?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하나 동일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